감사합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396강, 이제 시즌 8도 거의 끝나갈 때가 돼가고 있네요. 지금 시리즈물로 회합에 따른 형질 변화, 지지의 합에 따른 주로 삼합과 방합을 제가 주로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육합이나 암합은 거의 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뭐 있긴 있는데 그게 좀 잠재되어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죠. 좀 사주를 해석을 할 때 이렇게 십성들이 서로 합을 한 다음에 합을 한 십성 중에서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이제 이런 형태로 지금 보는 거예요. 오늘 396강은 관성이 인성으로 변할 때입니다. 관성이 인성으로 변할 때 알아서 변환해서 들으세요. 관성과 인성이 합을 했는데 인성이 주도권을 갖다라는 거예요. 그럼 인성이 주인공이고 관성이 인성을 돕고 있다라는 뜻인 거죠. 인성 때문에 관성 썼다라는 뜻인 거죠. 인성 때문에 관성 썼다. 관성과 인성. 근데 관성과 인성은 그놈이 그놈이라 좀 비슷한 요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표현할까? 일간 입장에서, 비경겁제 입장에서 관성은 일간이나 비경겁제의 활동을 억제하거나 제한하거나 통제하거나 규제하는 형태들이 관성인데, 인성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런 관을 통해서 혜택을 많이 받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성이 인성으로 변하는 형태의 구조에서는 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을 만들어서 그 관의 혜택을 받으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가끔 회사 만들어가지고 무슨 혜택 받으려고 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무슨 조직을 만들어서 단체를 맡으면 무슨 지원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막 이런 거 할 때, 또는 무슨 인성 활동을 해보고 싶은데, 뭐 문화 활동을 해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반드시 무슨 단체 승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조직을 만드는 경우들. 그래서 관성과 인성이 합을 해서 인성 중심으로 움직일 때의 사주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95강에서 관성이 식상으로 변할 때, 관성이 식상으로 변할 때가 가장 드라마틱해요. 관성과 식상은 서로 극하는 에너지인데, 오수생에 서로 극하는 에너지 둘이 만나가지고 한쪽으로 확 변한 거잖아. 경찰이 도둑놈 잡으러 갔다가, 야, 도둑질 더해, 내가 망봐줄게. 뭐 이런 것도 되는 거잖아. 그렇죠? 관성이 식상이 하게끔 도와주는 거니까. 마치 국가정보기관에서 암살자를 내보내, 야, 가서 적을 암살하고 와. 우리가 다 뒤봐줄게. 조직에서 다 뒤를 봐줄게. 관이 식상의 활동을 도와주는 형태인데, 이번에는 관성이 인성이에요. 관성이 인성을 생하는 관계죠. 관성이 인성을 생하는데 인성의 중심이 맞춰져 있다. 외형은 관성이나 인성에 동조한다. 샘플들 사주를 좀 보면은 괜찮은데, 제가 한 3분 정도의 샘플 사주를 가지고 왔어요. 좀 유명인들 중심으로 좀 이 사주의 원리를 이해하기 쉬우라고. 다만 이 현상이 좀 드라마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게 뭐 어떤 인생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보통은 서로 극하는 에너지가 한쪽에 동조할 때 되게 드라마틱하고, 이렇게 한쪽이 한쪽을 생하는 관계에서는 그닥 드라마틱하지는 않다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관성이 인성으로 선순환하고 있구나. 식상이 재성으로 변했구나. 재주 부렸더니 돈을 벌었구나. 조직, 어떤 명예와 지위의 조직에 속하게 되었더니 혜택을 잘 받게 되었구나. 그리고 관성이 인성으로 변한다? 그러면 관성,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존재가 인성, 나를 잘 돌봐주는 관계가 됐다. 그러면 어떤 직장 조직에 들어갔는데 관성,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던 사람이 인성으로 획 변했다. 그러면 나를 어머니처럼 잘 돌봐주더라. 그러면 처음에는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뭐 나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나를 엄마처럼 돌봐주더라. 뭐 이런 형태들도 될 수가 있겠죠. 꼭 합의되지 않아도 관성하고 인성이 같이 있는 형태에서는 그런 형태들이 많아질 수 있다. 선생님 같은 경우 그렇죠. 관성 하나에 인성 3개니까. 그래서 관성적 효과보다는 그 인성 때문에 내 삶이 보장받는구나. 뭐 이런 혜택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괜찮아요. 관성, 인성에서 인성이 많아지는 경우들은. 이분은 이런 형태들 있죠. 관성과 인성이 합쳐졌는데 인성이 중심이 되는 거. 보죠. 6월의 개축일주 같은 경우에는 사회의 편인이 나의 편관이 유축합되면서 삼합으로 변화되니까 축토가 유금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조절하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유금을 위해서 내 관을 쓰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회의
인성을 관리 조절해주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 그런 책임적 역할을 맡은 사람인데 지금 계년생이니까 이분이 돼지띠죠? 계년생. 지금 나이로는 40살인데 근데 이분은 그보다 60년 먼저 태어나신 분이세요. 지금 살아계시면 100살이고요. 이분은 조금 옛날 명리책의 명식이 소개가 되신 분인데 그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활동을 아마 지금은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계셨던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은 결국 보죠. 이 사주의 궁극적인 역할이 뭐냐면 비견 겁재들과 함께 공유하는 인성이 있다라는 뜻이죠. 제가 오늘 인성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인성, 문화, 영어로 하면 소셜, 컬처 뭐 이런 건데 소셜 컬처, 공유하는 소셜 컬처잖아. 서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인성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 딱 사주가 무슨 출판사 주인, 출판사 편집장. 요즘에는 다양한 무슨 편집 기획, 문화 관리자, 무슨 방송국 PD, 뭐 무슨 책임국장, 뭐 딱 이럴 거 할 사람이죠. 근데 이분은 시주에 요게 강하니까 그걸로 그치지 않고 나도 한마디 해야겠다. 논설위원. 논설위원이 어떤 분이 신문에 보면 비평, 다양한 비평들, 뭐 국가정책이나 논설, 사설 이런 것들로 뭐 정부를 좀 비판하거나 또는 뭐 어디 뭐 다양한 얘기를 펼쳐내는 게 사회 이슈에 대해서 내 발언을 하는 게 소신 발언을 하는 게 강한 상관성이죠. 강한 상관. 그렇죠? 그래서 한 시대 이분이 주로 활동하셨던 시대는 주로 뭐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좀 군사 독재 좀 어목스러운 어떤 뭐 성장 발전하기 바빠서 약간 인권이 잘 챙겨지지 않았던 시대는 그때 이제 그때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런 곳에서 바른 말들을 되게 많이 했죠. 그렇죠? 한 시대를 풍미한 논설위원 사주다. 근데 결국은 나의 권력을 위해 인성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비견겁재들이 함께 공유하는 정보를 위해서 내 관이 결국 신유를 지키고 계속 키우고 온전하게 유지 관리시키겠다는 거고. 다음, 제가 종종 하는 얘기지만 토에 대해서 천간의 무기토, 지지의 진술충미는 특정 에너지를 안전하게 오래 유지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관, 보존, 유지. 그러니까 일명 매광이라는 게 화하고 토가 만나는 건데 화의 에너지를 오래 유지시키는 거예요. 한꺼번에 확 발산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오래 유지시키는 거. 매금, 금의 기운이 오래 유지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확 드러나서 금의 숙살기를 활용하는 게 아니야. 너 여기 잘 보관하고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원히트 가수들, 뭐 히트곡 한 곡 내고 사라지거나, 뭐 작품 하나 내고 사라지거나, 인기에 한번 오르고 나서 팍 사라지거나 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조금씩 오래 유지되는 거. 제가 어릴 적에 요구르트를 얼려 먹는 걸 좋아했는데 요만한 요구르트를 냉동실에 넣어놓고 얼려. 그 다음에 껍데기를 구멍을 턱 뚫은 다음에 요구르트를 입에 딱 넣고 누워서 자. 그러면은 딱 누워가지고 그 얼음 요구르트가 한 방울씩 똑똑똑똑똑 떨어지면은 거의 한 1시간 이상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요구르트는 원래 한 번에 싹 마시면은 한 1, 2초 내에 다 마실 수 있는 게 요구르트인데 1시간 동안 나눠 먹다. 그러니까 토의 에너지는 어떤 특정 에너지를 오래 안전하게 유지, 보수시켜주는 현상 유지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축토라는 애는 요 금이라는 에너지가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떤 그 사회의 문화, 사람들의 담론, 어떤 편인이라는 어떤 특수한 분야에 이게 꼭 학술지, 편집장, 뭐 문화예술 출판 계통의 어떤 인성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사람, 그러면서 내가 할 말은 하는 사람, 이렇게 유축합도 되고 해인합도 되니까 내가 상관적인 일을 했더니 대중들이 나와 함께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하자 그랬더니 그러자. 이런 사주들은 대중파급성이 되게 크죠. 내가 무슨 논설을 써서 일본의 독도 만행을 규탄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자 뭐 이럴 수도 있는 사주겠죠. 나의 개인적 상관 능력이 대문밖 불특정 다수의 강한 비견겁재들의 동조를 끌어낼 수 있는 사주다. 전 이런 사주 되게 멋있는 사주인 것 같아요.
이런 사주가 뭔가 뭐 사회에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주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사주의 관성인성, 내가 가진 관이 인성을 보호하다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관성과 인성의 관계가 화계지와 왕지의 관계가 되면 보통은 토는 유지, 보수,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거고, 생지하고 왕지의 관계는 조금 좀 다르죠? 생지하고 왕지는 그 왕지가 잘 되도록 밀어주다.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화계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오래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능력이 있는 거고, 생지는 빨리빨리 뜨게 해주자 같은 능력이 있는 거죠. 가령 옆에 있는 사주를 한번 보죠. 자, 이 사주는 생지가 왕지를 생하는 관계에서 정관과 편인이 해묘합을 했단 말이죠. 해묘합을 했어. 그러니까 이것도 관성과 인성이 삼합으로 딱 모였는데, 반합이죠. 합을 딱 했는데 중심이 누구냐 하면 왕지니까 이거야, 이거. 이 정해일주가 신묘를 다루면서 생해. 내가 가진 조직인 관은, 내가 가진 조직인 요 정관은 사회의 문화를 키우는 일을 해. 근데 사회의 문화인 이 편인이 재성을 달고 있으니까 문화 사업. 문화 사업 키우는 사람이겠다. 문화, 소셜, 컬처 이런 거를 다루는 문화 사회 네트워크. 이분이 누구냐 하면 카카오톡 회장님이세요. 제가 카카오톡 종종 얘기를 하는데, 이게 카카오톡의 김범수 의장님 사주인데, 우리는 이런 사주를 보면서 이게 약간 고전 명리관을 현대적으로 접목시킬 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되게 고전적인 선입견들이 뭐냐면 사주에 비경겁제가 많으면 거지가 돼요. 배렸어요. 군겁쟁제가 났어요. 남 좋은 일 해요.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럼 그런 식으로 치면 딱 이 사주잖아. 지금 재성 하나에 지금 비경겁제가 몇 개냐고 지금. 이거 재성 하나에 비경겁제가 몇 개야. 이 군겁쟁제 났잖아. 게다가 또 이게 겁제하고 합하고 있잖아. 이거 내 돈이야, 남의 돈이지. 이거 그지네, 그럼 그지사주. 아니, 그런 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사주가 이런 형태로 돼 있으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서 사업을 하려면 비경겁제와 함께 시장을 공유하는 사업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인성 위에 재성으로 한 세트가 돼 있어. 간지는 동체다. 천간지지 한 세트는 하나의 모듈이에요. 하나의 모듈. 이 모듈을 빼내면 그 모듈 덩어리는 같이 빠져. 그 모듈에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듈 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즉 신묘는 따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신묘는 같이 움직이는 애야. 얘 망가지면 얘도 망가지고, 얘 망가지면 얘도 망가지고, 그런 형태가 되는 거야. 문화를 키우면 그게 돈이 된다는 소리예요. 덩치가 같이 커진다는 소리야. 인성 키우면 그게 돈이 된다는 소리야. 그럼 이게 문화 사업이야. 근데 비겁이 많으니까 문화 사업에 하나 더 붙여야 돼. 문화 공유 사업이야. 비경겁제와 공유하잖아. 같은 인성, 같은 재성을 사회의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과 함께 공유하는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과 함께 문화 재성 공유 시장. 자, 시장 공유 형태에서는요, 사업을 어떤 형태로 해야 되냐면은 내가 펼친 사업에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을수록 돈을 버는 형태로 가야 돼. 머리가 나쁘신 분들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많이 달라붙으면 돈을 못 벌죠. 그 옛날 생각이에요. 요즘 안 그래. 요즘엔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어야 더 장사가 잘 되는 것이 있어. 뭐가 있을까? 당근마켓. 내가 시장 차렸어. 딱 필요한 사람만 오면 불특정 다수의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회원가입을 해요. 가입자 100만 명 돌파, 1000만 명 돌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내 시장을 이용을 해주면 나는 그 사람들에게 시장 이용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어. 그런 것들이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이 나도 끼었을 때 같은 거죠. 당근마켓. 카카오가 그 카카오라고 하는 SNS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전 국민의 휴대폰에다가 무료로 보급을 했어. 너도 써. 제발 써주세요 하면서 무료로 깔아주세요 하고 났더니 전 국민의 휴대폰에 깔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카카오 이모티콘,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쇼핑, 카카오 선물하기, 카카오 머시기, 카카오 게임, 카카오 택시, 카카오 뱅크 해가지고 말도
다양한 분야의 수익 사업들이 그 카카오 플랫폼에 연결이 돼서 문화 공유 사업이 되더라. 한마디로 문화 공유 사업이죠. 내 얘기가 너의 얘기고 너의 얘기가 내 얘기고.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돈 받고 판 게 아니라 무상으로 나눠줬죠. 그럼 뭐야? 내 인성을 나눠준 거야, 그게. 나의 아이디어와 나의 플랜을 나눠준 거야. 이게 이제 생각과 사고의 발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옛날 시대에는 어떤 프로그래머가 자기의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거 나 혼자 독점할 거야. 니들이 쓰면 안 돼. 나 혼자 독점할 거야. 그래서 폐쇄 프로그램을 만들죠. 우리 회사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다른 데 만들어주지 말고 내가 아이디어 냈으니까 이대로만 만들어줘. 근데 요즘엔 그런 시대가 아니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발 너도 좀 깔어. 너도 깔어. 너도 깔어. 너도 깔어. 너도 깔어. 깔면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면은 거기에 광고 수익이 붙어서 내가 수익이 생겨. 이런 형태들이 시장을 비겁들과 공유해서 함께 시장 파이를 늘려가. 가입자가 늘어나면 시장이 커져. 광고 수익이 늘어나. 그러면서 많은 사업자들이 카카오 이모티콘 만들어서 돈 벌어야겠다. 카카오 샵에 내 가게를 입점시켜야겠다. 카카오 택시에 나도 등록을 해야겠다. 뭐 카카오 딜리버리에 나도 등록을 해야겠다. 뭐 이런 형태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형태다. 그러니까 자, 관인이 함께 한 덩어리 된다는 것은 내가 만든 조직이죠. 내가 만든 조직, 관리자란 뜻이죠. 비겁들과 문화, 재성을 공유하고 있는데 내가 맡은 역할은 관리자고, 근데 관이 중심이 된 게 아니라 인성이 중심이 된 거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관리자인데 내가 중요하다가 아니라 사회의 인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권력이라든가 지휘 통제권을 인성을 키우는데 쓰겠다. 그래서 지지가 해묘 목국을 만들고, 목국이 만들어지면 목생화가 이루어져서 비겁들의 시장이 더욱더 커지고, 인성 커지면 재성도 커지니까 인성 문화가 다 퍼지면 같이 돈을 번다. 그래서 다양한 공유 사업, 파생 사업, 수많은 사람들이 협력, 연계, 제휴하는 사업 형태들 같은 거죠. 이런 거 많잖아요. 뭐 지마켓, 뭐 옥션, 이런 데들 다 수많은 사람들이 입점해가지고 그곳에 가면 안 파는 물건이 없어. 모든 상인들이 다 그곳에 입점해서 이 물건 저 물건 다 팔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북적거리는 사이버 시장을 만들었다. 조선시대에 이런 사주가 태어났다면 풍물장터 관리자, 뭐 5일장이나 뭐 3일장 만들어가지고 풍물장터를, 내가 가진 직분을 가지고 사회의 풍물장터를, 문화시장을 키워서 먼 곳에 외국 사람들도 와서 이 시장을 이용하고, 너희들도 물건 팔고 나도 물건 팔고, 나는 시장 관리자라는 측면이지. 시장 관리자죠. 딱 이런 사주가 야시장 관리자. 요즘 같은 경우는 사이버 시장 관리자라고 볼 수가 있죠. 문화 공유 사업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요즘 명리도 이제는 현대적 트렌드에 맞춰서 이러이런 아이템으로 흐르고 있구나. 옛날에는 이런 사주 거지 사주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여러 사람들과 시장을 공유해서 파이를 키워서 같이 나눠가는 사주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요 세 번째 사주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자, 샘플들을 좀 보죠. 관성과 인성이 합을 해서 인성 중심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형태인데, 가령 임수, 계수일주가 신유수를 만들 때, 임수와 계수일주가 신유수를 만들 때, 그 다음에 신자진을 만들 때도 되나? 그치? 그러네. 신자진도 되겠네. 그렇죠? 자, 임계일간의 축은 신유술. 정인, 편인이 합쳐졌는데 이 편관이라는 애가 이 인성을 도와주는 형태니까 뭐 사회의 다양한 문화, 예술적, 인성적 환경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 뭐 학교 교무처, 뭐 교장 선생님, 뭐 이런 형태로, 이게 식상은 베풀고 나누고 기르고 키우는 일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고, 인성이 관성으로 되어 있으면 또 뭐 교육 문화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중심은 나의 관성이 중심인 게 아니라 이 신유가 잘 되게끔 해주는 게 관건이 되는 거. 사유축, 삼합 같은 경우도 이 축토라는 편관이 유축합을 하면서 이 편인을 키워주고 있는, 제가 아까 소개했던 동아일보 논설위원회 사주가 이 6월의 개축일주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뭐 이런 형태는 사회의 관이 나의 인성을 살려주는 형태인데, 참고로 이런 형태의 사주들은 사회의 관성이 나한테 혜택을 주는 형태가 되잖아요. 이런 경우가 관떡 본다,
관의 덕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이게 이런 경우들인데, 자, 이게 보자고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이런 거 지금 써놨어요. 관떡 보는 것 중에 국비 유학. 관의 도움으로 공부하거나 유학 가거나 혜택을 입는다. 뭐 장학생, 국비 유학, 교환학생 등 이렇게 써놨죠. 이 샘플 사주 중에 이 사주가 독일에 유학 간 학생 사주예요. 당연히 공짜로 저기 자기 돈 내고 갔을까? 이 사주 자기 돈 내러 안 가요. 관에서 보내줬어. 관에서. 그래서 유럽에 있는 예술학교들은요, 보통 능력과 실력이 좀 출중한 경우에는 미국 쪽하고 좀 달리 유럽에 있는 예술학교들은 그 장학금 혜택을 좀 되게 잘 받아요. 나라에서 이렇게 혜택이 좀 괜찮나 보더라고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분은 그 작곡, 미디 음악, 컴퓨터 음악, 예술가시죠. 음악가, 예술가, 컴퓨터 음악, 미디 음악 작곡가신데 현재 독일에서 공부 중인 학생입니다. 죄송. 국사학과 전공이구나. 국사학과 전공. 죄송. 요즘 다른 케이스입니다. 을해년 정해월 정묘일 개묘일. 제가 상담한 게 지금 한 3, 4년 정도 됐으니까 지금 졸업을 했을 텐데 제가 이분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요 관의 혜택으로 해묘 목곡을 지금 만들게 되는 형태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문화 사업이 관의 지원을 받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문화 이렇게 지원해주는 관의 감투가 나한테 지금 올라와 있는 형태가 되고 관의 지원을 받아서 활동하는 나의 문화예술적 활동이 천간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지금 전공이 국사학과라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금 받아서 운영되는 국책 연구기관이나 나라의 어떤 관의 지원을 받는 기관. 이 사주는 지금 재성활동이 지금 전혀 드러나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보통은 상업적 활동이나 돈 벌기 위한 활동, 뭐 비즈니스적 활동하고는 인연이 좀 떨어지고 관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는 문화예술 활동, 전공이 국사학과면 사실 국사학과 나와서 뭔가 상업적 활동을 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지원금 받아가지고 뭐 과거의 유적지를 돌보거나 뭐 문화재 관리를 하거나 이런 거 다 수익 사업이 아니잖아. 보존 행위나 같은 거죠. 이런 사주가 어느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은 상위 기관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주가 된다. 난 가끔 조직의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이 나한테 좀 이런 거 있으면 사주 상담하러 왔으면 좋겠어. 만약 이런 친구를 직원으로 들인다 그러면 나는 뭐라고 이 친구가 당신 조직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면은 상위 조직으로부터 많은 지원과 후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위 지원과 후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합은 안 돼 있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 관성에 여기 인성마득이잖아. 그럼 내가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내가 속한 부서가 그 상위 조직으로부터 인성적 혜택을 되게 많이 받으니 그러면 한가한 조직이 바빠지다. 할 일 없는 조직이 일만하지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활동될 수 있는 거죠. 해묘합대다. 뭐 미대운 만나면 더 잘 되겠죠. 이 사주는 미대운 만나면은. 근데 이 사주가 38 개미대운에 식신으로 만들어지니까 어떤 큰 조직의 기술이 합쳐지면서 해묘미 목곡을 만들면서 아주 단단한 연대 활동을 하게 되다. 그러면서 또 큰 권력 조직의 활동을 지원과 후원을 받는 활동이 된다. 이런 사주가 어느 조직에 들어가면은 그 조직이 아주 크게 후원을 받을 수 있다. 무슨 뭐 문화예술단체나 연극단체 같은 데 들어가면은 갑자기 뭐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풍성하게 받아서 국가에서 하는 활동들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게 관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펼치는 인성이 중심이다. 학문, 교육, 예술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주다. 이 사주가 만약에 여자라면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상당히 괜찮은 사주예요. 남편이 이런 사람들이죠. 그 친구 같은 남편, 동업자 같은, 협력자 같은 남편, 같이 공부했던 남편, 뭐 입사 동기, 선배, 뭐 이런 같은 남편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이런 사주가 결혼해서 유학도 갈 수 있는. 요즘 그런 얘기 있죠? 요즘 옛날하고 좀 상황이 다르게 우스갯소리인데 남자들이 무서워하는 여자. 나 결혼하면 집에서 쉴래요. 요즘 무서워한대 남자들이. 요즘 같이 벌어야지 어떻게 혼자 벌어가지고. 옛날에는 결혼하면 당신은 집에서 살림만 해. 요즘 그랬는데 요즘에는 같이 벌자 하는 여자를 좋아한대요. 근데 이제 남자들이 무서워하는 여자가
나 결혼하면은 집에서 살림만 할래.